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오늘은 국내 금융시장 관련된 얘기하고요. 또 가계금융과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나왔네요. 국민연금 2054년 고갈 8대 사회보험 다 빨간불.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걸 통틀어서 4대 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고용, 산재, 건강, 노인, 장기요양 이 4대 보험까지 합해가지고 8개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히 국민연금은 앞으로 34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 같아서 지금 청년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쯤 되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3년 정도 자꾸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21일 날 발간했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서 2054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현행 9%인 보험료를 좀 올리자 그랬는데 뭐 여지껏 개혁안이 표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최근 상황을 자꾸만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고령화가 지속되는 것, 그다음에 저금리가 계속 더 심해지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가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되고 국가의 부담이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사학연금도 뭐 오래전부터 계속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고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뭐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뭐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이걸 개혁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어떻게 할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제가 좀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뭐 이거 치매노인 환자들 때문에 그렇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노인 요양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문제는 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회복지를 강화하다 보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2009년 20.7%에서 2018년 20.1%로 평균 0.6포인트가 줄었는데 한국은 사회 지출 비중이 8.4%에서 11.2%로 2.7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과연 이 기대를 좀 줄이면서 국가 재정이 좀 부담이 안 되는 정도로 줄일까,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엉클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대 보험 문제는 구조적인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고금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였거든요. 고령화가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도를 만든 거죠. 그게 변경돼가지고 두세 번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복지국가의 기본 구조 개혁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생존의 문제거든요. 연금, 의료, 실업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지금 받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이것도 표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갑론을박 논란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은 반드시 되지 않고서는 뭐 쥐꼬리만큼 받는 거에 대해서 쥐꼬리만한 혜택을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 쥐꼬리만큼도 사실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쥐꼬리를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쥐꼬리라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4대 연금 8대 보험 이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자, 가계금융에서는
입출금 통장의 연 2%, 복리까지 파격, 핑크, SK텔레콤, T 이득 통장 출시. 이게 특정한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경향이 점점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핑크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가 SK텔레콤하고 KDB 산업은행하고 같이 손잡고 2%, 연 2%의 금리를 복리로 주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을 내놨다. 이게 이제 파격적이죠. 자유입출금식 저축예금, 보통예금이 뭐 0.1%, 0.01%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 2%를 자유입출금,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하는데 2%를 준다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금리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니까 이제 벌써 그 금융상품이 나와가지고 시판되고 있는 거죠. 17세 이상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서 핑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뭐 이게 확인되면 그런데 조건은 그렇습니다. 200만 원까지 최대 2%, 200만 원 넣어두면 거기까지는 2%를 주고 초과되면은 0.5%의 금리가 적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러면은 금액이나 금리에 관계없이 다 0.1%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가입은 핑크 앱에서 가능한 거고요. 이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으면 주민등록증도 가능하겠죠. 입출금을 통해 가지고 입금시키면 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가 뭐 이런 것 말고도 그 도전 2억 프로모션도 진행하고요. D이득 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19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거니까 뭐 활용하실 분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응모가 되는 겁니다. 앞서서 그 대구은행하고 산업은행하고 5% 적금으로 그 핑크가 성공했었거든요. 아마 이어서 나온 두 번째 그런 특판 금리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엉클조의 원포인트 코칭은요, 특별금리 금융상품 소개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금리 금융상품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는 마케팅 차원입니다. SK텔레콤은 고객한테 사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은행은 사실 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잡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소매금융의 약점을 타개하는 거죠. 핑크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후발 핀테크 업체니까요. 자기들의 그 이름을 좀 알리고 산업은행은 소비자를 좀 잡고 SK텔레콤은 기존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하나 금리 연 2%란 말은 200만 원일 때는 2%를 곱하면 4만 원이거든요. 나누기 12를 하면 3,333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세금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빼고 나면 한 55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700원 정도. 그 200만 원을 입금하면 세후 매월 2,700원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뭐 0.1%인데 이건 2%니까 한 20배 정도의 금리를 주는 거죠. 일반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한 100원 조금 넘게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계산과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특별금리 금융상품들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가 잘 두들겨서 판단하시고 뭐 거의 통장이 비어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금리가 없겠죠. 또는 뭐 핸드폰을 바꿀 거다 이러면은 뭐 특별하게 혜택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수십출금 예금의 2% 상품 활용하시는 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엉클즈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궁금하신 경제 금융 용어 금융상품 등 궁금하신 내용 여러분들의 재무상담이나 돈과 관련된 고민 다 보내주시면 댓글로 제가 고민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여기까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